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오늘도 생방으로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 쪽으로 네,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버텨주고 있어요. 네, 장 초반 대비 상승 네. 반전에 있고 1%대 초반 상승세 보여주는데 하이닉스는 오늘도 삼성전자 방향성을 좀 반대로 네. 가져갑니다. 2%대 하락. 시장에서 뭘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저는 정말 진짜 오랜만에 제 마음을 따숩게 한 삼성전자. 어제 정말 삼전 가지고 계신 분들 드디어 바닥 찍었나 하실 정도로 4%가 가까이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오늘도 좀 힘을 내주고 네. 있네요. 네. 연속성을 좀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마감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뭐니 해도 글로벌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는 미국 대선 네. 계속해서 그 이슈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또 마무리되더라도 좀 한동안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좌우되지 않을까 그래서 싶기도 누구한테 하고요. 붙을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트럼프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었다는 얘기가 아, 들립니다. 어디서? 선배님.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해리스 응원하긴 그래요? 한데 아. 모르죠. 저는 뭐 오, 끝까지 가봐야 되는 우리 그런 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각자 알아서 또 재민 씨가 나눠줬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현지에서도 잘 모르겠다라는 맞아요.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엎치락뒤치락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금융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이쪽으로 베팅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베팅 사이트 네. 자체도 한때 뭐 99%까지 당선 확률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고요. 네.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고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사 또 궁금한 점, 뭐 포트폴리오 고민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해요? 화요일에는 화제 종목, 화제 업종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우리 NH투자증권 요즘에 N2라고 부르더라고요. N2. N2의 임성민 팀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좀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NH투자증권의 오랜만에 또- 임성민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우리 저기 귀여운 마스코트와 맞아요. 함께 후드티 N2라고 홍보를 하는데 팀장님도 평소에 이제 다닐 때 N2 다닙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명함으로 드리고 네. 그걸 입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네. 아니, 추울 때만 아침에 추울 때. 때만 직원분들께 다 이게 지급이 된 건가요? 네. 네, 보급품이죠. 다 보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출연하실 때는 그거 입고 홍보 차원에서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다음 주 나올 때 다 다음 주 입고 나올 때.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선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팀장님도 마음속으로는 누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게 좀 있으시겠죠? 예상으로.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좀 예전 한 3, 4개월 네. 전부터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아. 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대기실에서 저한테도 한번 얘기하신 적이 표출은 있는 안 것 했어요. 같아요.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치고 올라갈 때도 그래 예. 맞아요. 아.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 장기 거주하신 두 분께 따로 한번 여쭤봤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 분위기를 전할 때 그분들은 단호하게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금융시장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일명. 네. 그렇죠.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죠. 예. 그러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해지는데. 근데 저는 네.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제 사실 외국인이 그렇게 좀 팔다가. 서러울 정도로 서운할 정도로 팔자세더니 4%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흐름이 달라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오늘도 올라가니까 좋아 6만 전자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팀장님? 근데 앵커님 말씀하시는 거 딱 들으니까 좀 네. 서러운 느낌이 드는 게 석 달 전만 해도 10만 전자 가져랑 9만 전자 맞아. 가져였는데 맞아. 이제 지금 6만 6만 전자를. 정자로 이렇게 눈높이가 그러니까. 낮춰졌다는 게 솔직히 사람이 맞아요. 그러네요. 예. 네, 굉장히 좀 마음 아픈데 어제는 오랜만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뭐 오늘 아침 새벽 기사에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임시로 삼성전자의 HBM을 이제 공급받겠다 좀 이슈가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어제 하루의 수급만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맞아요. 이른 것 같아요. 이르다. 예. 왜냐하면 8월부터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 때도 9월 초에 하루는 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요. 딱 네, 하루. 딱 그리고 하루 매수했습니다. 예, 중간에 딱 하루. 네. 하루 매수했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시기를 한 1, 2주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우선은 조금 긴 호흡으로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네. 우선 1, 2주 동안 이 가격대에서 바닥이 형성되나를 좀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주식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어제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고 또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장 시작해도 오늘 조정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가네 보니까 드디어 삼성전자가 바닥 찍었네.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개인의 몫이지만 우리 임성민 팀장님의 시선은 너무 흥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뭐 앞서서 팀장님께서도 좀 씁쓸해진다, 서글프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오르고 오늘도 상승세로 돌아섰는데도 5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급적으로 좀 연속성을 가지는지 이런 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하이닉스는 어제 이어서도 또 삼성전자 방향을 반대로 달리하네요. 가요. 이런 것도 좀 어떤 점 포인트로 두고 볼까요? 아마도 이제 어차피 그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급이 네. 어느 정도 대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싸다고 생각해서 하이닉스를 팔고 들어가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업종의 방향성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어쨌든 AI 투자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본 기업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효과를 거의 못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교체 매매를 좀 한 성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네. 어제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6% 하락을 했거든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좀 완화. 이게 완전히 해소는 아니잖아요. 해소는 네. 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유 관련 시설을 타격을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저희는 좀 유가를 보고 이제 정세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유가에 대한 현물이나 선물 트레이더들이 이 정도 가격을 형성했다는 것은 확정 가능성은 없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동에 대한 정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촘촘해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이제 확정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부분 베팅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도 유가는 크게 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는 조금 스멀 좀 있기는 했었는데 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가가 영향을 주는 이제 인플레 영향이 굉장히 크긴 한데요. 그렇죠. 어제 이제 유가도 빠지고 천연가스도 같이 빠지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도 이제 뭐 다음 달 정도 나오는 지표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는 국면이 맞아요. 네.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채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이제 계속 확장된다는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려가 된다일 때 이제 명목금리가 오르는데 이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두 가지 요인이 다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인플레 쪽에 좀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어제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 안정화되면은 그 국채 가격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기 팬심 담아가지고 이 질문 드리고 팬심?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우승을 했습니다. 이야 남편이야. 남편이야. 이거 어떻게 기아한테 호재입니까? 아니, 당연히 호재죠. 호재죠. 당연히 호재죠. 예. 아니, 누구 사람들이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항상 이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한 다음에 맞아요. 세일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우승 기념 세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아차를 눈여겨 보신다면 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기아 오늘 빠져요. 그거 이제 잠깐 조정이 있다가 저기 내일 뭐 반영이 돼. 근데 선반영이 아니고 저희는 후반영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심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기아 팬분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죠? 어제 뭐 네. 또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 넘어갈까요? 네, 화요일 오전장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국장 양지수가 좀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볼까요? 이번 주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고 음. 다음 주까지도 이게 이어져서요. 시각이 궁금한데요, 팀장님? 어제 솔직히 이제 3대 주 다 오르긴 했는데 초반에 강세를 나스닥이 이어가지는 못해서 아마 이제 그런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투자들도 딱 보면은 미국 시장이 더 이상 힘을 받기가 좀 어렵나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또 이번 주가 이제 매크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굉장히 축복받은 한 주죠. 워낙 말할 게 많으니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뢰밭 같은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포지션을 롱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럼 지켜본다. 그다음에 일부는 좀 정리할 수 있다. 이런 포지션들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조금 약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진짜 각종 노동 관련된 지표에다가 네. 뭐 GDP에다가 네, 맞아요. 네.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뭐 나올 거고요. 대선 직후에도 FOMC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돼서 정말 지뢰밭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확인하고 갈 게 너무나 많긴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실적 발표들 맞아요. 뜨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이번 주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도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GDP라든지 9월 PC 물가도 있고요, 고용 지표도 있는데 큰 흐름에서 어떤 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원래 지난달, 지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에 모두의 시선이 다 이제 쏠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고용 지표는 2순위.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경기하고 인플레이션인데 이번 주에 둘 다 발표가 됩니다. 네. 예, 미국 3분기 GDP 잠정치가 GDP,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PC 물가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수를 확인을 해야 이제 국채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고요. 둘 다 만일에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 GDP 지표하고 그다음에 그 PC 지표 모두 다 상승이라고 하면은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그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하고 그다음에 저희 7월에 한번 시장 쇼크를 일으켰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또 함께 나오는데 그것들은 아마도 그 앞서 말한 두 지표보다는 네. 조금 시장 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덜하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GDP 지표랑 PC 지표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신감이 없을 때는 미국 국채 10년이 4.2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유로 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그래도 상승세를 보인다는 거는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자산이 아닌 주식자산에다 투자할 만하다. 실적도 좋아 보인다. 여전히 상승, 경기가 좋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국채 금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에 진짜 거의 완전히 그러니까요. 육박했어요. 네. 4.29%도 지금 넘어가는 흐름을 간밤에 보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대선 결과 이후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신의 영역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말하기가 되게 두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매매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고. 근데 이제 좀 대부분의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처음에는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쇼크 때문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라고 반응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은데 근데 관세에 대한 강조를 하면 할수록 좀 장기적으로 보면요. 하면 할수록 리쇼어링을 더 이제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관세를 내기 싫으면 여기다가 지어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어요. 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만은 생각보다 강세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유사하게 이번에도 관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할수록 외국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리쇼어링이나 아니면 미국 투자를 늘림으로써 미국에 대한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도 국채 가격도 조금
그때는 이제 하락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근데 네. 우리 모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되는 쪽으로 얘기를 시장적으로 네. 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선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저는 하거든요. 무조건 재밌는 건 네. 박빙이어야 되고 거기서 반전의 포인트들이 좀 있으면 보는 사람 사실 저는 선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선거는 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예. 이제 질문은 그러면 시장이 지금 대체로 예상하는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쪽이 아니라 해리스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시장 반응, 지금의 나타나고 있는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급하게 그럼 되돌려지는 건지. 충격파가 좀 클까? 이런 부분도 좀 예상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내 시장은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바로 쪽이라든지. 네. 바로 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어. 바로 반응을 일으킬 것 같고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도 우선은 이제 관세 부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한 이제 굉장한 반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 게 기존에 그래도 해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놀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동안의 트럼프 트레이드를 되돌리자 정도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제도 저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실 트럼프가 돼도 시장 별거 없다라고 어제 네. 판단을 이혁신 차장님께서 해주셨잖아요. 누가 되는 저희는 일단 준비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미국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경제지표 왜냐하면 11월에 FOMC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동결 정도 예상을 하겠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팀장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제일 많이 보시는 게 패드워치 보면은 지금 우선은 1회 인하에 대부분 베팅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가 가장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를 보지 않고 예측을 한다는 거는 이제 패드워치의 이제 기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도 상당히 양호하고 PC도 높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패드워치의 어떤 베팅이나 예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FOMC도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섰기 때문에 네. 이제 연준 위원들도 이제 발언을 되게 삼가하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연준에서 50bp 인하하고 나서 시장도 좋고 경기도 좋고 물가 지표도 생각보다 예상 외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너무 오버하지 않았냐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준에서는 이것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지표 또 잘 볼 필요가 있겠고 이번 주 네. 진짜 볼 게 많네요. 볼 게 많아요. 네. 예. 거기에다가 주요 기술주, 네. 대형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네. 이 사실 증시가 미증시 중심으로 해서 잘 갔지만 전반적으로 쭉 깔아놓고 본다면 빅테크가 지금까지 이끌어준 거는 사실 다름없다고 사실 그럴 거.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실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보면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아마존, 메타, 그다음 구글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플하고 아마존을 제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도 출시했는데 생각보다 아이폰 그 15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약간 뜻도 많았고, 이지근, 네. 예. 그리고 시총 1위주의 어떤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시총 1위주가 힘을 내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장 자체도 조금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애플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소비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를 대변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여전히 아마존의 실적이 좋은가는 어찌 보면은 계속 앞으로도 소비가 양호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서 이 두 기업에 대한 빅테크에 대한 실적을 가장 실적도 요즘은 중요하지만 이제 가이던스도 또 이제 가장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기업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같이 잘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사연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네. 주제, 오늘 주제가 사실 아니긴 한데 우리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 어떻게 청약, 프랜차이즈 IPO. 많이 가시나요? 가는 편이죠. 뭐 역전우동도 있고 맞아요. 많잖아요. 한신포차 가서 닭발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청약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다음 주 6일 날 상장 예정일이고 공모가가 34,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상장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흑백 요리사가 너무 최근에, 또 네. 흥행을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게 사실 시즌 2가 벌써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종원 대표의 어떤 성공 신화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또 거기 일각에는 음. 대표 지분이 너무 많다. 아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좀 잘 볼 필요는 있겠는데 팀장님께 팀장님. 여쭤보려고 그런 거죠. 어떻게 매력적입니까? 작년부터 상장한 회사들 보면 주가가 대부분 솔직히 10시 20분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10시 20분 시계를 보시면은 각도가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렇게 대단한 보장이 있거나 그런 의미는 아닌데 네. 조금 이 청약 어차피 하셔도 큰 주식수를 받지는 못하실 가능성이 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아쉬움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장래 매수를 이제 하실 가능성도 많이 보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은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이게 높다 낮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더본코리아의 상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외식 물가를 낮춰주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네. 네. 더본코리아에서 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비싼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싸고 근데 질 좋고 양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해서 그 자금으로 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더 이제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고 하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그거와 별도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외식 물가도 외식 물가지만 국내 시장에 어떤 뉴스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백종원 대표가 또 이렇게 상장해가지고 또 좋은 기업의 면모들을 보여주면은 우리 시장에도 좀 어떤 긍정적인 바람이 불지 않을까? 어때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이렇게 있지만 네. 우려 섞인 시각들도 있어서 분명히 그렇죠. 뭐 IPO에서 최근에 좀 재미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기업 상장 너무 많이 한다 뭐라든가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균형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포트폴리오 분석, 실시간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미리 뒤에 할 말 많으니까 중간 광고를 광고 듣고 올까요? 보고 올까요? 잠깐만요.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실시간 상담도 뒤에 저희 좀 시간이 남았으면 좋겠네요. 네, 남을 해드릴 그러니까요. 예정입니다. 네네. 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 좀 안내해 드릴까요? 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법 1번입니다. 영상 하단 설문 링크 들어와 주시고요. 방법 2번이 더 편해요. 저는 이메일 보내고 싶어요.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네. 요 주소로 보내주세요. 주식에 대한 얘기도 좋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투자 전반에 대한 고민 보내주시고요. 뭐 종목 얘기 보내주실 때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 왜 사셨는지 네. 비중이 얼마인지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연들 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좋네요. 네. 보내주시면 저희도 자세하게 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도 뽑히고요. 그리고 분석도 받고 선물까지 저희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뭔가요? 백설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떡? 네, 백설기? 떡을 오. 좋아하시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피부가 백설기 좀 하얀신 어떤 분일 수도 내용일까요? 있고 오늘의 고민. 아유, 고민부터 또 이렇게 한숨이 나오네요. 친동생에게 손 벌려 투자한 주식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참 가정사가 많이 그러니까요. 오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신기하고 수익이 나서 재밌고요. 조금 더 넣자 마인드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친동생에게 손을 벌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면목 없는 일입니다. 조금만 빌려서 투자하고 이 손실만 회복만 되면 바로 갚아서 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참 쉽지가 않네요. 제 포트폴리오 그렇게 문제일까요? 먼저 저는 해운과 항공, 전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외에 다른 종목들은 손실률이 있는 편이라 고민입니다. HMM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해상운임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승 가능성 있을까요? 대한항공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뛸 생각에 그 시점 노려서 들어갔는데 현재 포트폴리오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권입니다. 더 욕심을 내도 될까요? 일진전기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 이 데이터 센터 이슈에 함께 주목을 받는다고 하던데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손실이 좀 큰 편이라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금호석유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가 부진하다 뭐 이런 부진 흐름에도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돈을 벌자가 아닙니다. 빨리 동생 돈을 갚자가 제 투자의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동생으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저 빠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백설기님,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수익이 나셨어요. 처음에 수익이 나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는 거니까. 욕심이 나죠. 네. 근데 그런 마음이셨는데 친동생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내 돈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B2는 안 된다고 하지만 B2 중에서도 친한 지인, 뭐 내 자식, 부모 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단단했던 연들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저희가 안 됩니다는 하는데 일단은 종목 포트폴리오 네. 우리가 점수부터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황, 백설기님의 상황을 봤을 때 포트폴리오 종목만으로 사연을 배제하고 몇 점으로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지금 오늘 사연자분을 보고 느끼는 게 제가 약 2010년대 초반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다. 좋아했어요. 이런 포트폴리오 네. 어떤 포트폴리오? 경기순환주예요. 아. 대부분. 네. 이 특징들이 있는 게 경기순환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경기순환주는 특징적인 게 순환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지금 이제 동생분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이제 본전만 찾으면 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가능성은 사실 충분히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충분히 오.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약간 추세가 다르게 좀 되긴 했어요. 네. 다르게 변하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기와 거의 밀접하게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점수를 뭐 제가 감히 매긴다의 표현보다는 그래도 안전하면서도 적당하게 투자를 잘 하셨다. 그리고 종목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잘 고르셨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HMM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적어도 국내외에서 1위를 하는 분명히 특정 분야에서 1위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번씩은 타이밍이 오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잘 고르셨고 일제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투자 기간은 5개월이셨는데 지금 트렌드에 맞게 잘 투자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시점과 이제 본인의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한 판단의 아쉬움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종목이나 포트폴리오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몇 점인가요? 답을 안 하려고 계속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냥 좋다. 괜찮다. 네, 답을 안 하려고 저는 80점. 80점. 네, 그러면은 강요하시니까. 우리가 10점 만점이니까 8점 정도로 네.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위로 드리려고 해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경기순환주다. 괜찮다. 네. 근데 전 여기서 걸리는 게 걸려, 경기순환주는 일단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 돈이 아니니까 맞아. 여유 있게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누나 내 돈 저기 저번에 가져간 거 언제 줄 거야?
언제 줄 거냐고. 아,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해. 맞아. 그런 이제 거 안 연기하지 마요. 받는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게 돼.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포트는 괜찮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설기님의 고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손실 막으려고 동생에게 돈을 조금 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HMM 중동 분쟁으로 해상운임 상승 가능할까요? 미국 항공주 전망 좋던데 대한항공은 어떨까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사랑, 전선주 지속적으로 호재가 있을까요? 금호석유 업계 부진 상황에도 기대감 높던데 전망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HMM입니다. 저희가 사실 해운주 많이 좀 다루긴 했었는데 저는 봤을 때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반기 실적도 컨센을 상회한다. 그런데 N2에서는 NH투자증권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볼까요? HMM에 대한 기대가 우선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이제 우리 컨테이너선에서는 1위 업체고 그 정도 실적은 이 정도 시총에 당연히 내줘야 된다라고 이제 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쪽이 한 83% 매출의 83%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제일 많이 보게 되고요. 그 운임지수 자체가 이제 15개 노선에 이제 스팟 운임 가지고 이제 이 지수를 만들다 보니까 과거에 수혜주 운하가 한번 사고 때문에 한번 막혀서 이거 이렇게 희망봉으로 이렇게 돌았던 네. 적이 있었고 예. 그때 이제 HMM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 때문에 중동 분쟁이 있으면 중동 노선의 가격이 오르겠지였는데 생각보다 지금 확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연자님의 예측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HMM이나 이게 해운주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운임지수 이런 거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실시간을 보고 이걸 투자하기에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실제로 이게 뭐 하루 올랐다고 해서 또 내가 살까 말까 하기도 좀 그렇고요. 실제로 3분기 때는 이게 3,700까지 올라갔어요. 계절적 성수기도 좀 있었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우리 테무나 알리 이런 네네. 것들 밀어내기 매출을 하면서 상당히 높았고 지금은 이제 2,000 초반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그렇게 많이 조정받지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HMM이나 이런 걸 투자할 때 좀 봐야 될 부분이 자, 자료 화면 하나 네. 보면서 네, 말씀을 화면 드릴게요.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분. 수급 네. 전망이네요. 네. 이게 이제 HMM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네. 가져온 거고 이제 운임 가격은 제가 이제 무슨 함수를 쓴 건데 운임 가격에 대한 이제 그 변수는 이제 물동량, 뭐 선복 수급, 뭐 원유 가격, 보험료 이렇게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운임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물동량 당연히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반응을 하겠죠. 근데 물동량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선복 수급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은 이 컨테이너에 대한 수급입니다. 만일에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가 는다 하더라도 공급이 더 초과해서 늘어버리면 운임 가격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 이제 그때 상당히 운임 가격이 올라갔었고 그때 실제로 신조선들이 많이 그때 발주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지금 이제 시차를 두고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요가 빨간색이고 공급이 이제 이 회색입니다. 네. 뭐 24년뿐만 아니라 25년에도 이 해운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수요보다는 컨테이너 공급이 더 많다. 그러면 만일에 수요가 좀 늘다 한더라도 공급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가격 요인이 대체로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HMM이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치나 어떤 그 영업적 역량 이런 거 보면은 실적은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잘 나올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운임 가격이 확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치고 올라가길 바라는 건데 네. 지금 수급만 가지고는 조금 이 운임 가격이 상승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도 물동량이 확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OX 판단이 좀 어렵잖아요.
지금 경기가 막 상승기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복 수급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좋은 거는 국제 원유 가격이 좀 빠지니까 네. 실적 면에서는 좀 양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운임 가격에 대한 상승,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컨테이너 수요는 많은데 컨테이너 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그 컨테이너 수급에 대해서 과거에 항상 주가의 어떤 그 결정적인 결정 요인이었기 때문에 네. 요거를 보고 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도 좀 있으셨고 한데 아마도 이제 매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실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교체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좀 저의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런 수급 컨테이너 수급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이제 이 주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박스권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하방 요인이 좀 큽니다. 만일에 물동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선복 수급도 좋지 않은데 물동량마저 떨어져라고 해버리면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좀 넘어가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이걸 팔자로 생각을 할 때 그냥 시원하게 한 번에 가고 넘어갈까요? 다른 종목으로? 이거는 분할 매도를 저는 항상 매도는 분할 매도를 분할 추천드립니다. 매도를? 네. 네. 왜냐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거든요. 네. 팔고 나서 오르면 아쉽기 때문에 맞아. 특정 기간에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예, 뭐 기존의 종목들 중에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HMM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를 네. 일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대한항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포트 내에서 소폭이지만 유일하게 수익을 수익권입니다.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대한항공 보유하신 지는 1년 5개월. 5개월 정도 되셨고요. 대한항공 2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24,000원대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도 최근 들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괜찮거든요. 미국 항공사들도 주가 상승에 뭐 전망도 좋아 보이고 사실 NH투자증권에서도 운송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또 꼽기도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좀 가져가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홍순 아산 잘 말씀 주셔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저도 그래요? 의견을 보유. 네, 보유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유가가 좀 하락 안정화되다 보니까 전반적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화됐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아시아나 항공하고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10월 말에 이제 최종 승인이 될 텐데 이제 합병하고 나서의 시너지도 한 번은 저희도 한번 좀 보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은 여전히 대한항공은요 여전히 좀 볼 부분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환율. 항상 환율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화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대한항공의 이제 공시 반기 보고서에서 가져온 부분인데. 보면은 이제 환율에 대한 유가 환율 금리에 대한 이제 영향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공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권을 쳤는데요. 보면 이제 외부채가 이제 28억 불 정도 되면은 대략 계산을 해보면 4억 불, 4조 정도, 4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캐시플로우 측면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환율이 10원 변동 시 보면은 외화 평가 손익이 발생을 한다인데 부채이다 보니까 10원 상승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손익에서는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너무 이제 급격하게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1,400원. 거의 육박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저희 뭐 부총리께서도 이제 1,400원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제 뉴 노멀이라는 네. 단어를 그런 말씀도 쓰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에 대한 하락 안정화에 대해서는 조금 한동안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대한항공의 어떤 영업력이나 어떤 유가 하락의 어떤 효과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항공업종들이 상당히 그 주가가 좋습니다. 좋고 대한항공도 이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게다가 이제 그 고가 노선이나 프리미엄 노선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요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해서는 좋은데 우리 대외 그 변수인 이제 환율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면서 워낙 이제 덩치가 커진 회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긍정적이라고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홀드를 계속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가가 환율이죠.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일부는 좀 실현을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지만 하나 염두에 둘 사항은 환율. 네.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네. 다음 넘어가 봅니다. 다음은 일진 전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에는 데이터 센터가 따라가고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 전기가 없다. 네. 부족하다. 이거 제가 공식으로 외우고 다니는 맞아요. 겁니다. 네.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면서 지금 전선주도 또 꿈틀꿈틀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찾아보니까 일진전기 해외 시장 수주 잔고가 1년 만에 4배가 증가했다라는 또 뉴스가 있습니다. 시장 흐름은 좋은데 수익률은 제일 안 좋아요. 포트 마이너스 중에서. 1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선 전기. 27,000원 매수가인데 지금 23,000원대 와 있어요. 차트를 보니까 가장 좀 뜨거울 때 매매를 하신 것 뜨거울 같고요. 때. 가장 뜨거울 때 매매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진전기는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나은 두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방향성 자체가 일진전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제가 이것도 자료화면 보고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수주 잔고가 이게 보면 크게 늘었잖아요. 네. 이게 는 게 이제 대부분이 이 중전기 변압기 부분입니다. 변압기 부분이 늘었다는 것은 이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이게 일진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LS 두 회사가 구리 가격하고 거의 좀 유사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주가가 크게 재미가 없다가 구리 가격이 튄다 하면은 그때 같이 반응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됐어요. 이건 바로 이제 구리 가격과 별개로 이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증가하면서 모멘텀이 발생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변압기 쪽에 이렇게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수주가 는다고 하면은 탄력의 방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일진전기가 아마 올해 말 정도죠. 이제 홍성 공장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보여줬던 숫자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캐파가 가능성이 늘어나겠네. 크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조금 더 기대할 수도 있고요. 일진전기가 그동안 이제 변압기 보면 우리 뭐 3대장이라 부르는 HD 현대일렉,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 주목도 많이 받았고 실은 현재도 밸류가 일진전기보다 좀 높습니다. 일진전기가 이 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덜 주목받아서 현재 뭐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조금 더 낮은 부분이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주목받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진전기는 우선 업종의 방향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을 또 했기 때문에 수출주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과감하게 이거는 제안을 드리면 대한항공 아까 이게 HMM을 매도한 주식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HMM을 네. 일진전기로. 네. 일진전기 지금 그럼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네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저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좀 길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남동생 분께 그 시간 동안 이제 더 잘해주는 거죠. 더 이제 그동안 못했던 누나 노릇도 좀 더 해주고.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기 반찬을
싸다 준다든지. 정성으로. 그리고 조금 만나자고 하면 조금 거리를 두세요. 요즘 좀 바빠졌다고. 조금만 기다리시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문자도 좀 하고 예.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니? 나 갑자기 이제 동생한테 이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데 또 갑자기 저희- 잘해주면 의심을 하게 되겠다. 근데 거의 저희 채팅창에 단골로 이제 올라오는 논의 많이 해주시는 종목 중에서 LS 일렉트릭도 LS 있거든요. 네. 사실 일진전기 해주신 김에 이제 LS 일렉트릭도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같이 지금 네. 한번 볼까요? 종목 어때요? LS 일렉트릭도 그 사업의 방향성은 네. 저는 예, 동일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변압기랑 배전반까지 같이 하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전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일진 전기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방향성 자체나 수주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저도 LS 일렉트릭 자체도 예, 어느 정도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LS 일렉도. 예, 뭐 보고 있고 다만 밸류가 이제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수급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꼬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나고 나면은 방향성은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네. 좀 많이 네. 오른 종목들이잖아요. 네. 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가에 따라서. 지금 매드맨님께서 LS는요 좀 물어보셨는데 이건 저희가 조금 이따가 네.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종목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니리님께서 저는 돈 있으면 동생한테 그냥 주고 싶은 1인입니다. 오. 오늘부터 제니리님을 제 누나라고 저는 누나 생각을 할 말고. 거거든요. 누나, 제니 누나. 따뜻하시다 마음. 오, 그렇구나. 우리 누나는 연락을 잘 안 받아요. 네. 개인적인 또 이야기까지 좋아요. 일진전기까지 했습니다. 금호석유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요. 네. 15만 7천 원에 매수하신 상태고 수익률은 이것도 마이너스 한 7%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게 제일 보유 기간은 길거든요. 지금 1년 8개월 정도.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은 면을 보신 것 같은데 수익률이 탐탁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금호석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참 과거에 이 변동성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컸던 것 같고 제가 과거에 그 석유화학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요. 석유화학주 네. 매매를 다 하면서 금호석유도 과거에는 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종목은 제가 기억에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다 예, 개인적으로 팀장님께서 매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셨던? 매매를 했었고 예, 뭐 기억들도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우리나라 다른 LG 화학이나 하나 솔루션이 됐죠. 네. 그다음에 롯데케미칼하고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기초 유분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이 석유화학 기업들인데 대부분 회사들이 LG 화학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이제 중국의 이제 증설이나 어떤 이 기본적으로 에틸렌이나 이제 프로필렌이 이제 주 이제 제품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증설 때문에 가격이 약세가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게 약세가 예상되다 보니까 다 이제 부업을 시작했고 그 부업들이 이제 다 주업이 됐던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LG 화학도 자기 아들과 같은 LG 엔솔이 지금은 더 커져버린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나 솔루션도 이제 태양광 부분이 상당히 더 커져버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도 재작년이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했는데 금호석유만큼은 아직까지 순수하게 이 기존의 이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에틸렌 올레핀 계열하고는 좀 다른 특징들이 좀 이 부타디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사업이 타이어 소재. 예, 맞습니다. 타이어 소재랑 네. 라텍스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 라텍스라고 해서 니트렐 이제 부타디안 라텍스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1위입니다. 글로벌 1위이고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게 금호석유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네. 라텍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합성 고무 쪽, 타이어 쪽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사하고 제품 가격 스프레드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레포트들도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게 이제 실적하고 이제 향후 이제 성장 가능성
실적 향상 가능성에 대한 요인인데 일반 투자자가 그거 일일이 보기도 그렇고 시차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증설하고 수요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호석유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도 모두 다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라텍스 부분에서 그 지금 수요가 좀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네. 라텍스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고무장갑이거든요. 네, 고무장갑인데 이제 이 MB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고무장갑 대비해서 냄새도 안 나고 어느 정도 이제 알러지도 없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네, 과거에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다 보니까 이제 옛날보다 이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들이 높아지다 보니 그러겠네요. 과거에는 라텍스 장갑을 쓰지 않았던 데서도 좀 쓰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 레포트에도 나오긴 했지만 네. 글로벌 이 라텍스 장갑 업체들이 이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설도 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MB 라텍스의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가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전반적 부타디엔 가격 이게 부타디엔이 대부분 재료입니다. 예, 라텍스도 그렇고 예, 합성 고무도 그렇고 다 이제 부타디엔이 기본인데 아까 말씀드린 에틸렌 쪽은 가격이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이고 하락이나 이제 이게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부타디엔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합성 고무 쪽 또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이 MB라텍스 부분에 대한 수급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양호해졌고 게다가 이제 한동안 이제 금호석유가 어려웠던 게 이 라텍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기존에 이제 그 공장대 재고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 수요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한동안은 수요가 상당히 견조할 것이다라고 좀 시장에서도 보고 있고요. 가격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SBR, BR이 이제 부타디엔 러버입니다. 그리고 SBR은 스틸렌 부타디엔 러버라고 해서 이제 타이어 코드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이쪽은 또 이제 더 감사하게도 증설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과거에 오히려 폐쇄를 했었어요. 폐쇄를 했었고 증설 부담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호석유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 라텍스나 그다음에 이 타이어 코드 쪽 이 모두 다 어느 정도 수급 측면에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 있다가 하시더라도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가시거나 추가 매수를 일부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호석유가 최근에 이제 발표도 했는데 이 주주에 대한 친화 정책에서 네. 적어도 이게 자기들이 이제 순이익의 30% 정도는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했고 또 자사주도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도 예, 주가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석유화학 업체와 다르게 부업은 하지 않잖아요. 대신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안전장치로 재무 건전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네. 순차익금은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현금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들고 가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걱정을 하셔야 될 거는 동생과의 관계, 시간, 동생과의 관계, 동생께 얼마나 갑자기? 시간을 버느냐. 네. 네. 그래서 시간을 벌기 부담스러우면은 저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는 이분 사연자분의 포인트는 뭐 목표가 너무 명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익보다는 동생분과의 관계와 시간 그렇죠. 끌기, 예. 그래서 달래주기, 아유.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늘 조금 더 저녁에 포인트. 오이 소박이부터 빨리 해서 갖다 주시길 좀 부탁을 본인이 먹고 드리도록. 싶은 거 아니에요? 아, 오이 소박이 맛있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실시간으로 많이 보내주고 네. 계시는데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고 총점은 일단 아까 8점 정도, 80점, 8점. 8점, 10점 10점 만점에 만점에. 8점 정도 주셨고. 좋아요. 네, 그럼 정리해볼게요. HMM 정리해서 일진전기 쪽으로 또 이동을 하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유, 금호석유도 괜찮다. 음. 그러면 제일 탑픽 요 포트에서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럼 뭐하고 뭐인 거예요?
일진 전기하고 금호석유. 금호석유. 예. 아. 예. 이렇게 좀 괜찮아 네, 보인다. 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정말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시간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S 맞아요. LS 관련해 가지고도 올라오셨었고 저희가 LS 한번 봐드릴 거고 지금 ACJ님께서 아모레퍼시픽 괜찮나요? 곧 쇼핑 시즌. 쇼핑 맞아요. 시즌. 연말에. 네. 네. 연말에 또 여러분들 지갑 또 열리겠죠. 쇼핑 시즌 다가올 때 이렇게 내수 살아나면 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도 궁금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일단은 두 종목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뭐부터 볼까요? LS랑 LS부터 보겠습니다. LS부터 네. 한번 볼게요. 제가 따로 자료는 안 만들었는데 네. 어제 제가 일진 전기하고 LS 주가를 딱 그래프를 두 개를 봤는데 네. 똑같았습니다. 똑같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LS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비상장인 LS 전선도 가지고 있고 아까 이제 봤었던 LS 일렉트릭도 갖고 있습니다. 두 전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전선을 만드는 회사고 일렉트릭은 이제 변압기나 이제 배전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일진전기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의견은 솔직히 똑같습니다. 의견은 똑같고 오히려 LS 같은 경우에는 LS NMM이라고 이제 그 저희 전선 소재를 만든 구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밸류체인은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떠한 그 효과도 더욱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LS도 역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고 계속 보유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쇼핑 시즌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매수가가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주가 흐름은 지금 딱 투자자분들이 한숨 나오기 좋은. 네. 그러네요. 지금 주가 저도 흐름을- 차트를 잠깐 지금 옆에 봤는데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아마 언제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긴 맞아요, 하겠지만 맞아요. 네. 수익률이 좋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연말에 지갑이 좀 열리잖아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차트 보고 네. 얘기하실까요? 네. 네. 차트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나와주세요. 네, 네. 이게 제가 한 화면을 잡으려다 보니까 주봉으로 좀 바꿨는데 네. 네. 아까 이제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컨셉이 유효할까에 대해서 좀 봐보면 여기가 이제 월입니다. 월. 이좀 12월 2022년 12월, 네. 23년 12월. 네. 그리고 뭐 올해는 아직 12월이 되기 전이니까. 네, 그러네요. 예.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3분기에 비해서 4분기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 이거는 수익률하고 투자 포인트는 매수 시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1분기보다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직은 사업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하고 심리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3분기 때쯤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4분기에 매도를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유효한 전략이신데 1분기나 2분기에 사셨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1, 2분기에 다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대부분. 네. 그러다 보면은 1, 2분기에 사셨다고 하면은 4분기에는 익절보다는 어느 정도 그 원금 회복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분기 때 이 4분기를 이제 그 타겟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적정한 타이밍에 그리고 뉴스를 잘 보시면서 익절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는 3월부터 5월 한 초중반까지 굉장히 좀 급등한 감이 있어요. 이때 중국 네. 쪽 이 상거래 쪽 수요가 많아서 그런 수요가 좀 있었다라고. 확실히 좀, 아모레퍼시픽은 중국발이 예. 좀 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간 없으니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르지오님께서 캠트로닉스 전망 지금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데 실적 좋다는데 주가가 3전 따라가고 있어요라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실시간도 좋아요. 저희가 계속 해드릴 수 있지만 준비를 해서 오시면은 더 자세한 분석해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고민 많으시면은 저희한테 사연으로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언제 들어갔는지 평단가부터 시작해서 보유 기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꼭 링크 통해서 신청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이메일도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메일도 네. 좋습니다. 캠트로닉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지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고 계실까요, 팀장님? 음. 네.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제 기억에 시가격이었던 걸로 하고 있는데 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주가를 상당히 많이 따라가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도체 장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펀더멘털을 보고 시간과의 싸움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건 사이클도 분명히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장 전방 업체인 삼성전자의 그 실적하고 주가를 대부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을 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과거에 제가 한번 나왔을 때 유닛 테스트를 얘기했던 것처럼 네. 보니까는 최저가가 지금 주가가 대략 한 19,300원 정도 되고요. 과거 최저가가 12,700원 되는데 요거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주가보다 하락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또 이슈도 또 좋은 호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그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는 한 번씩은 또 계속 불거질 만한 좋은 테마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참 어려운 주식이에요. 이런 종류의 주식은 정말 어려운 게 네. 떨어질 때 정말 그 악마의 심장으로 매수를 하시고 오를 때는 정말 네, 손발을 자르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익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욕심을 내기에는 어려운 종목들이 이런 반도체 소재 장비인 게 몇 년치 그래프를 보면은 우상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박스권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소재하고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벤더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매수 타이밍을 정말 잘 가져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캠트로닉스는 보유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상승 타이밍 오시고 좀 더 떨어지면은 네. 일부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꽉 채워서 시장 얘기해봤습니다. 임성윤 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볼까요? 네. 지금 양 지수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이고, 삼성전자 네. 1%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 낙폭 좀 더 키웁니다. 3%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제 잘 갔던 2차 전지주가 오늘 좀 큰 폭의 조정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꽤 보이고요. 네. 우리기술 투자 오늘 오릅니다. 비트코인이 좀 상승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관련된 영향일까요? 오늘도 시장 끝까지 잘 지켜보고 내일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제니리님이 설거지하고 왔더니 동생 생겼다고 아까 누나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정희 누나 씨가. 설거지 했다고요? 내가 손에 물을 묻혔네. 내가 한다고 했잖아, 누나. 네. 우리 재미있는 재물 씨와 네. 함께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